안녕하세요. 2026년 1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손에 아주 시의적절하고 또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2026년 1월 경제 상황 평가 보고서인데요. 네. 보통 이런 자료는 숫자랑 그래프만 가득해서 딱딱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그 안에 마치 한 편의 스릴러 소설처럼 세계 경제에 아주 복잡한 뒷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 보고서라는 지도를 가지고 그 숫자 너머에 있는 거대한 흐름들을 좀 찾아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반도체 덕분에 순항 중인 듯 보이는 한국 경제의 속사정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전 세계를 긴장시키는 중국의 무역 전략, 또 가장 놀라웠던 AI 호황의 최대 수혜자인 대만이 왜 예상치 못한 성장통을 겪고 있는지도 한번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대만 경제 파트는 저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쵸. 청취자께서도 정말 흥미롭게 들으실 겁니다. 2025년에 7%가 넘는, 이건 거의 기적 같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올해는 1인당 GDP가 한국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거든요. 와.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대만 직장인의 평균 임금은 여전히 한국의 7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엄청난 격차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러게요. 오늘 그 미스터리를 꼭 함께 풀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보고서의 첫 장, 한국 경제 현황부터 시작해보죠. 이 보고서의 전반적인 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중한 낙관론,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026년 성장률 전망치가 1.8%로 제시됐는데 일단 숫자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표면적으로는 꽤 안정적인 흐름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시 모두가 예상하시듯 반도체가 있습니다. 보고서는 AI 칩 수요가 계속되면서 반도체 경기가 전체 성장을 이끌 거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보고서가 지적하는 한국 경제의 양면성이 드러납니다. 양면성이요? 그 IT하고 BIT 부문의 온도 차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IT 부문은 맑음인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같은 이런 BIT 부문 수출은 흐림으로 예보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 같은 외부 요인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딱 짚어주고 있죠. 이건 단순히 일부 산업의 부진을 넘어서요. 지금 글로벌 무역 지형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반도체 하나가 전체 경제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모양새가 더 뚜렷해지는 거군요. 그럼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물가나 경상수지 같은 거시지표들은 좀 어떤가요? 이쪽은 좀 안정적인 편인가요? 다행히 그쪽은 상황이 괜찮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 2.1% 정도로 안정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경상수지는 그야말로 역대급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대급이요? 네, 반도체 가격 상승에 국제 유가 안정까지 더해지면서 무려 1,3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에요. 와. 전반적으로 보면 외부 충격에 흔들릴 수 있는 약한 고리들은 분명히 있지만 거시적인 안정성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는 맑음, 그 외에는 흐림, 이 키워드로 정리하고요. 이제 정말 흥미진진해지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고서에서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분석한 중국 이야기인데요. 제가 보고서에서 중국 무역 수지 흑자 규모를 보고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2025년에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요? 네, 이건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잖아요. 맞습니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조 원이 넘는 돈이죠. 그런데 보고서는 이 엄청난 숫자 자체보다 그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내용이요? 네, 단순히 물건을 잘 팔아서 생긴 흑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인가요? 세부 데이터를 이렇게 뜯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때문에 중국의 대미 흑자는 오히려 줄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줄어든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유럽연합, 즉 EU나 아세안, 아프리카에 대한 흑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EU는 이제 중국의 최대 흑자 상대 지역이 됐어요. 이건 마치 거대한 댐의 물길을 다른 쪽으로 확 돌리듯이 중국이 의도적으로 수출 방향을 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미국의 압박을 피해서 새로운 시장으로 뚫고 나가는 거군요. 의도적인 전략이라는 말씀이신데 보고서는 그 목적을 뭐라고 분석하고 있나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한 수출국 다변화. 네. 둘째는 신흥시장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확대.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바로 자국 내 공급 과잉 문제 해소입니다. 공급 과잉 해소. 아, 이 부분이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전기차, 철강, 배터리, 태양광 패널 같은 제품들이 창고에 엄청나게 쌓여 있거든요. 네네. 이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거의 원가에 가까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에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보고서에서는 심지어 디플레이션 압력을 수출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써요.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 네. 자국의 물가 하락 압력, 즉 경제 문제를 다른 나라에 그대로 떠넘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와, 그 표현이 정말 날카롭네요. 자기 집 앞에 눈을 그냥 옆집으로 쓸어버리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데요. 그렇죠. 당연히 다른 나라들의 반발이 엄청나겠어요. 당연하죠. 이미 전 세계적인 무역 분쟁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이미 2024년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 시작했고요. 45%요? 네, 멕시코도 올해 1월부터 특정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50%까지 올리는 등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미중 간의 갈등이 아니라 중국과 전 세계 다자 간의 무역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반도체 외의 제품들을 밀어내면서 전 세계에 긴장감을 만들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AI 반도체 붐의 가장 큰 수혜자인 대만은 또 다른 고민에 빠져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가 이 부분을 아주 흥미롭게 지적하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대만 경제는 정말 엄청난 성공 신화거든요. 맞습니다. 숫자만 보면 정말 입이 벌어질 정도죠. 2025년 경제 성장률이 7.4%였는데 7.4%? 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 올해 2026년에는 1인당 GDP가 41,600달러를 기록해서 한국의 37,500달러를 훌쩍 넘어설 거라는 전망입니다. 와, 숫자만 보면 정말 부러울 따름인데 보고서는 이 화려한 성공 뒤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를 경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K자형 양극화고요. 네. 이 눈부신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입니다. 보고서는 이 양극화를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산업 간 양극화입니다. 아, 아까 한국경제에서 봤던 그 IT와 BIT의 온도 차이,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훨씬 더 극심합니다. AI 반도체 붐이 시작된 2024년 이후 대만의 IT 제품 수출액은 2배 이상 늘었지만 나머지 BIT 제품 수출은 거의 제자리걸음이에요. 아, 경제 전체가 반도체라는 단일 산업에 거의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된 거죠. 특정 산업 하나가 경제 전체를 먹여 살리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마치 거대한 대기업 하나에 모든 협력업체가 목을 메고 있는 것처럼요.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네요. 그 산업이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휘청일 수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두 번째 양극화, 즉 기업과 가게 간의 양극화로 곧장 이어집니다. 기업과 가게. 네, 기업은 역대급 이익을 벌어들이는데 그 돈이 직원들의 월급, 즉 가계 소득으로는 충분히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충격적인 임금 격차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성장률은 우리를 앞지르는데 월급은 70% 수준이라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요. 보통 경제가 성장하면 그 과실이 임금으로도 흘러들어가는 게 상식적인데 대만은 그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이네요. 보고서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대만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임금 인상보다는 설비 투자나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두는 경향이 강하고 또 노동조합의 힘이 약해서 임금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아, 결국 2025년 기준 대만의 월 평균 임금은 약 290만 원으로 한국의 420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그렇군요. 산업 간 그리고 기업과 가게 간의 양극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바로 가계 내 양극화입니다. 소득 불평등 문제죠. 아, 소득 불평등. 네, 성장의 혜택이 일부 고소득층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가 인용한 자료를 보면 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늘어난 액수가 하위 20%가 늘어난 액수의 4배가 넘습니다. 4배요. 네, 결국 대만 경제는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5%까지 치솟는 동안 내수를 보여주는 민간 소비 비중은 44%까지 쪼그라드는 그런 기형적인 구조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네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골마가고 있는?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정말 의외의 주제가 등장하는데 바로 미국 소비자의 심리 분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실과 심리 사이에 아주 큰 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게 핵심이죠. 네, 이 부분은 경제 보고서라기보다 거의 심리학 보고서에 가까울 정도로 흥미롭습니다. 2025년 미국의 실제 소비 지표를 보면 정말 견고했어요. 3분기에는 전기 대비 연율 3.5%라는 서프라이즈 실적을 보이기도 했고요. 3.5%요? 네, 일자리도 많고 임금도 오르니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현실은 아주 좋았다는 거군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기분은 정반대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지표들은 오히려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아, 통계상으로는 경기가 좋은데 사람들은 경기가 최악이라고 느끼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죠. 허. 보고서는 이 현상을 바이브 세션, 그러니까 분위기나 느낌을 뜻하는 바이브랑 경기 침체, 리세션을 합친 신조어로 설명합니다. 바이브 세션. 네, 체감 경기 침체라고 번역할 수 있겠네요. 체감 경기 침체. 실제 펀더멘탈보다는 다른 심리적인 요인들이 작용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보고서가 짚은 그 심리적 요인들이 뭔가요?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생긴 정책 불확실성입니다. 앞으로 경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일단 불안해하는 심리가 커졌다는 거죠. 두 번째 요인은 더 흥미롭던데요. 당파적 요인, 그러니까 정치 성향에 따라 경기를 완전히 다르게 느낀다는 거잖아요. 네, 그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집권하면 경기가 좋다고 느끼고 반대 정당이 집권하면 나쁘다고 느끼는 경향이 극단적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인플레이션 피로감입니다. 이미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던 경험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어도 여전히 모든 게 비싸다고 느끼는 심리적 후유증 같은 겁니다. 아, 정책 불확실성, 정치적 양극화, 인플레이션의 상처, 이런 것들이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군요. 그렇다면 이런 심리적 요인들만 거치면 앞으로 실제 소비는 계속 괜찮을 거라고 봐도 될까요? 보고서는 그렇게 단정하면 위험하다고 딱 선을 긋습니다. 지금까지는 심리적인 측면을 이야기했지만 이제부터는 가계의 실질 구매력에 잠재된 진짜 위험 요인들을 봐야 한다는 거죠. 진짜 위험 요인이요? 네, 보고서는 세 가지를 경고합니다. 첫째, 둔화되는 고용 증가세입니다. 2025년 월 평균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2024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어요. 3분의 1이요? 네, 일자리가 늘어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있다는 신호죠. 둘째,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 가능성. 이게 아직은 막연한 불안감이지만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강화되는 이민 정책이 저임금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보고서는 사람들의 기분 탓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실질 소득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진짜 위험들을 주시해야 한다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국은행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의 복잡한 단면들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네요. 한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중국의 공격적인 수출 전략이 일으키는 글로벌 무역 긴장과 또 AI 기술 호황이 역설적으로 낳은 대만의 성장통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이 보고서가 왜 중요한지 드러납니다. 언뜻 보면 완전히 별개인 사건들, 예를 들어 미국의 관세 정책과 한국의 비추열 수출, 중국의 전기차 재고와 대만 직장인의 월급, 그리고 미국의 정치적 분위기가 사실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연결고리를 보여주거든요. 이 보고서는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연결고리들을 읽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특히 대만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성공적인 경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GDP 성장률이 높고 1인당 소득이 우리를 추월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척도일까요? 아니면 그 성장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폭넓고 고르게 공유되는지가 더 중요한 척도일까요? AI가 모든 산업과 우리 삶을 재편하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